우리는 이제 인생 100세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100세 이상을 살게 된 것이 축복일까요? 결국은 얼마나 만족할 만큼 준비를 잘해왔는지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안 된 장수 100세 시대는 재앙이자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일 수 있을 겁니다. 인생 80쯤 사신 노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미리 알았다면 젊었을 적부터 노후 준비도 열심히 하고 인생 계획도 다시 세우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인간에게 공통된 꿈은 오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전 세계로 사람을 보내 찾도록 했으나 결국 찾지 못하고 50세까지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장수를 축하하기 위해 환갑잔치를 준비하고 온 마을 사람과 가족들이 모여서 축하를 건네는 일도 이제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막연한 공포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시간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부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요? 행복한 노후를 보낼지 불행한 노후를 보내게 될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낼지, 무의미하고 무료한 시간을 보낼지, 이 모든 것이 선택과 준비와 실천의 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퇴직이나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대답을 찾고 그에 맞게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은퇴 후에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충전의 시간을 갖고 인생 이막에 대한 꿈과 비전, 그리고 목표를 정하고 생생하게 구체화시킬 수 있어야 노후를 더욱 행복한 시간으로 가꾸어 갈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의 행복이란 자신이 어딘가 속해 있으면서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충분하게 받으며 자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다면 행복감은 배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은퇴하여 제2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도 기존에 살아왔던 삶과 비교하여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은퇴하여 자연인으로 돌아오면 일상에서 맺고 있던 인간관계가 바뀌고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을 무엇을 하며 보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로 인한 우울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혼란스러움과 공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은퇴한 분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크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딱히 갈 곳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정해진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한다는 목표가 사라지는 것도 매우 큰 어려움입니다. 은퇴하기 전에는 정해진 시간에 회사에 출근하는 일이 제일 싫었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차라리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낫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토록 권했던 자유시간이 주어졌는데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자유시간은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무료한 시간의 연속이 될 것이며 이렇듯 무료하게 지내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의 폭도 줄게 되며 궁극에는 자신이 존재하는 의미조차도 희미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할 때 권력이 컸거나 권위주의적으로 지낸 분들일수록 은퇴 후 자신이 맞닥뜨리는 현실과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져 더욱 힘들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사소한 일까지 일임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일을 손수 처리해야 하며 집안일에 서툰 분들이라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부터 큰 곤란을 겪지 않고 은퇴 생활을 잘하려면 평상시에 이러한 다양한 상황을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은퇴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배우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은퇴 후에 할 일을 미리 생각해두고 은퇴 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제2의 인생길을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거나 가족 부양 등을 이유로 실현하지 못했던 자신의 꿈을 실현하거나 머릿속으로만 그려보았던 은퇴 후 배우고 싶었던 것들도 해보고
가보고 싶었던 곳들도 여행하며 무엇이든 시작하고 도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목표를 세우거나 준비가 미흡했다면 인생 2막을 시작하기 전에 일종의 안식년을 가져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갭이어라고 하는데요.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갭이어는 영국에서 대학생이 대학에서 학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일정 기간 동안 여행을 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요즘에는 은퇴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 앞서 충전의 시간을 갖는 것에도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를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은 갭이어를 이용하는 활동으로 여행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해외여행이어야 한다거나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는 일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목표와 상황에 맞게 여행을 하되 떠나기 전에 구체적인 목표를 갖지 않고 떠나더라도 여행하면서 얻게 되는 배움이나 교훈, 깨달음 등을 인생을 설계하는 데 활용하면 매우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행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여행이 기존의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에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새로운 자극을 받고 미래를 설계하기에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러나 반드시 여행을 통해서만 충전이 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템플스테이에 참여하여 자신의 내면과의 대화를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집에서도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이나 명상, 그리고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도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여행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사고를 환기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독서는 간접 경험이긴 하지만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적절하게 혼합해서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작정 여행을 떠나기보다 떠나기 전에 일정 정도 간접 경험을 한 다음 방향성과 목표를 가지고 떠난다면 더욱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은퇴 후 충전의 시간을 갖는 동안에 해야 할 첫 번째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은퇴 전에는 매년 휴가를 떠나거나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해서 짧은 휴식을 취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만큼 꽤 긴 시간을 이용해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면 육체적인 회복과 함께 정신적으로도 긴장감을 풀고 편안한 상태에 이르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 가는 대로 이것저것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해 보면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했을 때 가장 행복감을 많이 느끼는지 등을 자문하며 답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새롭게 맞이할 목표를 찾고 그를 위한 실천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목표가 딱히 없다면 무기력하거나 공허하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우울감만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충전의 시간을 가질 때도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무작정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중간에 자신이 무엇을 위해 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꼭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충전을 위해 여행을 계획했다면 자신이 찾는 활동과는 무관하게 많은 비용을 들이게 되면 얻는 것은 하나도 없이 나중에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경제적인 부담만 가중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유로운 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무언가 얻는 게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시간을 보내면 아무런 소득도 없이 끝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목표의식을 갖고 충전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년에도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 사람마다 다양한 답변을 내놓을 것입니다. 이는 각자가 준비한 정도나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행복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행복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이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행복이라 함은 개인이 느끼는 기쁘고 즐겁고 만족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은
행복을 인생의 목표로 보기보다 결과로 보았는데요. 즉, 행복하게 살기 위해 행복을 찾아가는 일보다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았더니 행복해졌다고 생각한다. 자신조차도 행복에 대해 젊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고 90세를 넘긴 후에야 비로소 생각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또한 행복은 다른 사람에 의해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성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이 중요합니다. 행복학의 대가로 불리는 미국 심리학과 교수인 에드 디너 교수는 행복을 주관적인 안정감으로 정의합니다. 즉, 행복이란 개인이 직업이나 건강, 사회적 관계 등 삶의 주요 영역에 대하여 갖는 긍정적인 생각이나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행복은 주위의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에 대한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노년의 행복이란 건강을 잘 유지하고 생활이 쪼들리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행하며 그로 인한 만족감을 충분히 느끼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누구나 바라는 행복을 위한 조건들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기보다 그것은 행복을 위한 조건일 뿐입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떠한 조건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느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행복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신 분들이 행복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자신을 평가했다고 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현재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크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절망적이라고 느낄 때는 바로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노인 세대는 장수의 기쁨은 잠시, 오히려 오랫동안 살아갈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채 100세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므로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더 큰 상태일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모든 것은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생각됩니다. 노년을 얼마나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아닐지도 본인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축복으로 여기며 그 자리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남은 인생을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에도 행복이 충만한 삶을 사는 4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방법 중 하나는 마음 비우기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기대감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이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라면 과거에 대해 후회하거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마음을 비우고 현실을 인정하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낮추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젊은 시절 왜 노후 자금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을까? 하는 후회하고 자책하는 마음들은 우리들의 긍정적인 마음을 갉아먹고 불행하도록 만듭니다.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을 안고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스스로 불만을 키우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마음을 비우고 기대 수준을 조금 낮추어야 행복한 마음도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둘째,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찾자.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깊은 경지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몰입한다고 합니다. 몰입을 잘하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젊은 시절 하고 싶었으나 다양한 이유로 미뤄두었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구나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일을 시작해 보세요. 또한 사람마다 남보다 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 운동을 잘하는 사람, 음악이나 미술을 잘하는 사람 등 각기 다른 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껏 내가 잘하는 일보다 사회가 원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것입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고 재미있고 즐겁다고 느낄 것입니다. 개인이 처해 있는 외부 상황과 본인의 건강 상태, 재정적인 상황들을 고려하여 일이나 여가생활, 취미생활 등을 정하되 도달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쓰기에 관심이 있었다면 꾸준히 노력하여 5년 안에 책 한 권 출간하기, 배드민턴이나 탁구 등 운동을 즐겨 하신다면 작은 대회라도 출전해 보기, 기타나 우쿨렐레 등을 배워 노인병원에 가서 재능 봉사하기 등의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세까지 멀리 행복하게 가려면 함께 갈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관계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강점 찾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단점만 갖거나 장점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적절하게 두 가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 능력은 조금 부족해도 주위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업무 능력은 탁월하지만 성격이 까칠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장점을 찾아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어야 오래가는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칭찬해 보세요. 사람은 서로 맺는 관계 속에서 살고 협력을 통해서만 성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의 외부적 표현이 바로 칭찬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요.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의욕이 충만해집니다. 칭찬은 어려움을 극복할 에너지를 제공하며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주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알아봐주고 칭찬해주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려 합니다. 나이 들면 성격이 괴팍해지고 칭찬보다 질책이나 비판을 자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롭다고 하면서도 주위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고 외로운 날들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지막 방법은 함께 시간을 보내주기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에 전념할수록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가족과 깊은 대화를 할 시간이 줄고 시간을 오래 보내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수십 년 열심히 가족을 위해 일해왔지만 은퇴 후 가족의 일원이라기보다 외톨이가 된 기분이라며 우울해하시는 남성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직장 생활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는 줄이고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지내는 연습을 하셔야 은퇴 후 상실감이나 우울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100% 만족도 있을 수 없고 100% 행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약간 부족한 상태라도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작은 불행이 큰 행복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행복은 과정이어야 하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한 순간을 더 많이 느낀다면 과정이 조금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충분히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산의 정상에 올랐을 때 느끼는 쾌감은 잠시이지만 산을 오르면서 주위의 멋진 풍경을 감상하고 배우자와 함께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감사해하며 과정을 즐겼다면 보다 오랫동안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평안하고 행복한 노후가 되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